그래서 가능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응답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논의를 전개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고등교육 전체적으로 위기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원격대학도 고등교육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그 맥락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위기 상황이랄지 아니면 기회랄지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이인원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진행하면서 지능정보 기술의 급격한 발달 이렇게 하면서 직업세계도 이제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고,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21세기 그런 어떤 인재 창 이런 것을만 우리가 좀 제시를 하고 그런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인구 구조, 우리의 원격대학이 하나의 주요한 고객 어떤 타겟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래서 신중년 인생 2무작을 넘어서 3무작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직업 세계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맞는 역량 이런 것을 함양시켜주기 위한 그런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은 여전히 원격대학에서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이버 대학이 크게 보면은 위기가 고등교육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에 부여되는 그런 위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대학들과 어떤 경쟁이랄까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무크라든지 이런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이제 정말 현실화되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두 가지 종류의 큰 어떤 도전이랄까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대학도 좀 프로그램에 있어서 단기 과정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비형식 쪽 이런 쪽으로 좀 더 영역을 또 본격적으로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육 과정 여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런 단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아가서 배지라든지 나왔습니다만 나노 디그리 이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이제 그 비용을 좀 획기적으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 오프라인 대학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MBA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오프라인 대학들이 한 8만 불 정도 이렇게 MBA 과정 학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걸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면서 2만 불 이런 식으로 MBA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사는 아까 인공지능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서가는 것이 24년이면 트랜슬레이터보다 인공지능 이제 거의 불편 없이 오히려 더 낮게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되면은 2024년 되면은 이제 트랜슬레이터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업교육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조지아텍이죠. 조지아텍에서 인공지능 조교 활용한 그 사례들은 청자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조교로 다 이렇게 사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렇게 24시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포메이션 어드바이저, 코스 어드바이저, 커리어 어드바이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궁금한 그런 사안이 있어서 물어보면은 바로 즉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원격 대학에서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원격 대학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모집하고 그러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원서를 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동적으로 아이들이 지원서 낸 아이들에 대해서 어드미션을 주고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이 미국 같은 경우도 한 3분의 1 정도는 다 이제 트랜스퍼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졸업 이전에 한 번 정도씩 옮긴답니다.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사실 일반 대학, 이제 오프라인 대학도 그럴 거고 한데, 우리가 애쓰게 아이들을 모집해 놨지만 그 비용을 들여서 중도 탈락하고 그러면 또 그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다시 편입 받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학교, 우리 학과 그런 거에 맞는, 궁합이 맞는 아이들을 제대로 선발하고 그러는 것이 참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앞으로 청자들 링크드인 아시잖아요. 그 링크드인 이제 앞으로 대학들이 요즘에도 SNS 이런 것을 많이 참조해서 입학 사정관들이 그런 것들을 첨부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링크드인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링크드인이라는 게 자기가 자기 어떤 프로파일을 거기다 이제 업로드 해놓으면은 고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보면서 자기가 자기 회사에 필요한 그런 그 역량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접촉해가지고 면접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SNS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실제로 링크드인도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그 프로파일을 올릴 수 있는 연령을 14살로 낮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 대학에서 학생들 모집하고 그러는데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원격대학 발전 방안인데요. 이 사안은 저 캐리스에서 담당 부서에서 여기 뭐 아마 건양대학교의 저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저 보고서를 만드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선택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은 누구나 어디서 뭐 양질 뭐 이런 건데 다 사실 다 익숙하신 그럴 거예요. 아마 아이들한테 왜 사이버 대학에 너 들어왔니 물어보면 아마 제가 생각한데 뭐 그럴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나는 또 등록금이 일반 대학보다는 저렴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때 직장인들이 많이 오니까 필요한 때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등록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왔다. 이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포용, 요즘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포용이라는 그런 말이 이제 많더라고요. 너무 아이들을 미국은 아직도 뭐 좀 자원이 많으니까 특히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포용할 것인지, 마이너리티를 어떻게 포용해서 좋은 대학들에서 제대로 잘 가르칠 것인지 그런 저희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원하는 연령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또 직장 다니는 그런 것이 장애가 안 되게 해서 사이버 대학에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번 저희 캐리스에서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 정책 연구 이런 거 살 때도 그렇고 또 자료를 이렇게 해보려면 잘 공유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그런 사안들은 뭐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영업 비밀이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어서 그런지 잘 공유가 안 되고 있고 뭐 우수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대학신문에서 오늘 이런 자리 청자분들 서밋 이렇게 해서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신 자체도 저는 무척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 청자분들 뭐 이제 협의회나 이런 때 뭐 너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나실 기회는 있겠지만 조금은 자유스러우면서 뭐 대학 간의 그런 뭐 현안 문제 이런 것들 의견 교환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도 저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LMS 뭐 특히 우리 원격대학의 경우는 그게 뭐 거의 생명이잖아요. 잘 운영하시니까 일반 대학들에는 이제 그걸 강조할 수 있지만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요즘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ASU 사례인데요. 그거예요. ASU의 1학년 과정 12과목인가 이것을 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신원 확인을 위해서 45불 이 정도 해가지고 하면 신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원 확인하면은 1학년 과정을 다 에덱스를 통해가지고 다 무료로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들어보고 내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나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이 들면은 2학년으로 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학년으로. 그러면은 그때 1학년에 들은 과목을 과목당 한 $200 정도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 학점을 그대로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점은 뭐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면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오프라인 대학들도 이렇게 하는데 사이버 대학들이 왜 이걸 못할까? 뭐 다 그냥 1학년 우리 과정은 다 공개한다.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고 맞는 것 같으면 들어와라. 그 다음에 적정한 비용만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뭐 이렇게 수반되는 이런 절차 조금 이런 복잡함 뭐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이인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정말 이제 호모사이언스의 어떤 종말 그러면서 포스트 휴먼입니다. 포스트 휴먼 뭐 이런 개념인데 대학도 이제 오프라인 대학들도 이런 지능정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의나 연구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격대학이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디지털 사회잖아요. 그러면은 디지털 사회, 그 디지털 시민이 다녀야 되는 대학은 디지털 유니버시티다. 이런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원대협 그런 차원에서 뭐 대학 간에 뭐 이렇게 막 그저 서로 이렇게 이전투구식 그런 경쟁이 아니라 좀 또 각고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요즘에 그 오프라인 대학들 어렵잖아요. 지금 막 자율 역량 자율 개선 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못한 대학들은 정말 또 이제 또 한번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하고 평가잖아요. 우리 사이버 대학도 정부의 어떤 재정 지원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뭐 좀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